자, 변동성이 폭발하는 시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오늘 그 시점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패러렐 채널들, 자, 이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자, 이때 넘어서면서 저항을 도전하고 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롱장세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한 차례 개미들을 털고 각도를 높이면서 상승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이런 상승세에 맞춰서 조정도 불가피했죠. 자, 제가 여기서도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 결국 내려왔죠. 그 다음에 제가 주말 영상에서도 91.3K, 이게 상당히 중요한 가격이다 보니까 이거 넘어서면 된다. 지금 가격 어떻죠? 넘어섰죠. 자, 그럼 이게 눌리는 경우는 발생을 하더라도 결국에 장기적이나 단기적이나 모두 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어줍지 않은 숏보다는 지금 중장기 추세도 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거면 롱 위주로 좀 매매를 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래서 이제 변동성이 폭발하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96K나 98K도 도전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언제가 될지 그 조건들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 트레이더 임우혁입니다. 자, 변동성이 커져서 요즘에 걱정보다는 오히려 기대를 많이 하시겠죠. 자, 제가 숏보단 롱을 외쳐야 된다.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제가 10년 동안 괜히 코인 시장에서 살아남은 게 아니라는 게 이 롱만 외쳐서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타점이 명확하지 않을 때도 있고 손실이 날 때도 있겠지만 제가 뭐 심리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타점들도 잘 말씀드리고 있죠. 그런 것들은 제가 노하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다 보니까 제 영상만 잘 챙겨보셔도 이런 노하우들 잘 알아두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노하우들을 알려드리는 값은 좋아요 하나로만 받을 테니까요. 본격적인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뭐 이따가 도움이 안 되셨다면 그때 취소하셔도 좋습니다. 자, 일단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1월 10일 날 이 91.3K 딱 가격대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 넘어서는 양봉이 나오면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강세 장세가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때 딱 보시면 거의 도치 캔들이었죠. 반등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도 드렸어요. 물론 내려갔다 갈 수도 있겠지만 중장기 추세는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이제 곧 변동성이 폭발할 거다. 제가 딱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그러면서 제가 단기적인 그 관점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 단기적인 관점 1번. 자, 이것은 아직 타점이 안 왔어요. 자, 이 상승 패러렐 마이너스 0.5선. 제가 이따가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이 타점은 아직 안 왔고, 자, 두 번째 관점. 제가 91.3K와 90.7K 이 가격대를 강조를 드렸었거든요. 자, 차트를 한번 봐보도록 할까요? 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상승 패러렐 마이너스 0.5선에 대한 저항이 아직 안 나왔죠. 그럼 이거 저항 보여주고 들어가도 늦지가 않기 때문에 이 타점이 온다면 제가 영상을 통해서 단기적인 타점을 다시 한번 복귀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제가 이걸 5분봉으로 한번 봐볼까요? 자, 제가 직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그 저항대 91.3K죠. 그리고 지지 라인대를 형성했어야 될 그 가격대가 90.7K입니다. 자, 어떻죠? 자, 저항대를 보여주진 못했지만 지지를 받으면서 결국 올라탔어요. 이게 또 저항으로 딱 되었던 구간이 결국 지지로 바뀌니까 올라타기 시작했었죠. 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뭐 타점들 아니면 기준이 되는 그런 가격대 아니면 뭐 추세선 이런 것들만 보셔도 단기적인 그 타점도 잡아두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타점이 좀 명확하게 오지 않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좀 타점들을 잡아드리기 위해서 스터디룸에서 좀 타점을 말씀을 드렸죠. 자, 물론 이게 제가 예상하는 그 시나리오 안에서 움직였을 때 그런 얘기긴 하지만 예상하는 그런 시나리오 안에서 움직였을 때 제가 또 타점을 잡아서 수익도 좀 내고 있죠. 자, 물론 이렇게 수익이 나는 타점들도 모두 이렇게 스터디룸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수익을 내실 수가 있어요. 물론 무조건 이렇게 낼 거다. 그렇게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뭐 절반이나 아니면 3분의 1만 좀 따라오시더라도 여러분들의 계좌는 좀 빨간색으로 변하시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 아무튼 이 스터디룸은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요. 뭐 지금은 구독만 한번 눌러주시고 뭐 이따가 스터디방에 입장하시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그때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중기적인 그 차트를 보면서 어떤 좀 내용을 봐야 될까라고 했을 때 제가 뭐 직전 영상에서도 말씀은 드렸지만 이 지표들을 토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두 번째 지표가 MVRV, Z스코어라는 지표이고 이 세 번째 지표가 SOPR이라는 지표입니다. 뭐 제가 직전 영상에서도 좀 자세하게 설명은 드렸지만 오늘 좀 중요한 근거들이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지표는 우리가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할 때 써먹어도 뭐 나쁘진 않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사이클이
어디쯤에 좀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누가 돈을 벌고 있고 누가 버티고 있는지 이걸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자, 그래서 이 지표를 토대로 한번 어떤 시나리오를 그리면서 갈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자, 일단 가격 구조의 흐름부터 볼까요? 자, 비트코인은 10월 달에 고점을 찍고 트럼프의 관세 빔 이슈로 인해서 급락이 시작되다가 급락을 보여주고 반등, 급락 반등, 급락 이후에 반등을 보여준 다음에 이때하고는 다르게 횡보를 기나기게 좀 보여주면서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고점 대비 하락은 컸지만 패닉성 연쇄 붕괴는 끝났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레버리지 청산도 물론 롱을 잡았던 그 물량들이 청산은 됐겠지만 현물 시장의 붕괴는 상당히 제한적인 상황이라는 거, 이제 이걸 온체인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MVRV 지표, 이 두 번째 지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빨간 영역이 과열 구간이고 지금 이 초록색 구간이 저평가 구간이거든요. 자, 물론 지금 역사적인 그 바닥 구간까지 온 적이 전혀 없습니다. 자, 근데 과열 구간에 위치해 있던 적이 2024년 3월이죠. 그래서 이때 조정폭이 꽤나 깊게 나왔던 이유가 이런 구간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어떻죠? 자, 지금 구간, 저평가 구간에 위치해 있지도 않고 과열 구간에 위치되어 있지 않은 중립 구간이라는 겁니다.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은 중립과 조정 영역에 들어와 있는 상황. 이게 핵심 포인트죠. 자, 그래서 현재 사이클의 붕괴는 아니고 강한 저점 매수 신호도 포착되지 않을 정도의 중립 구간. 시간을 써서 균형을 맞추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SOPR에 대한 지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SOPR 지표. 1 이상에 있을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이익 실현하는 구간이다. 포지션 정리를 통해서 이익을 보고 있다. 근데 1 아래에서는 평균적으로 손절을 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SOPR은 1 아래에서 오래 머무르지 않고 1 근처에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회복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호예요. 이 의미는 단기 보유자들이 손절은 나오고 있지만 시장이 손실 상태를 정상화시키려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구조적인 문제겠죠. 그래서 이 가격대에서는 지금 물량을 받아주는 그 주체가 있기 때문에 가격대가 횡보를 보여주면서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과거 사이클에서 MVRV 지표와 SOPR 조합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강세장에서 중간에 조정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올라섰죠. 자, 가격이 급등하면서 MVRV Z스코어의 지표는 결국 과열 구간에 위치했어요. 그러면서 조정을 보여줬죠. 이게 조정을 보여주면서 저평가 구간에 위치했냐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니죠. 자,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 SOPR 지표가 한 번씩 음봉으로 떨어졌던 그 손실 구간이 딱 존재하죠. 뭐 이걸 크게 보면 딱 이렇게 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자, 이런 구간이에요. 여기 빨간색, 그리고 여기서 8월달과 9월달 뭐 조정이 나오면서 기간 조정을 보여줄 때 결국 손절 물량이 나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 이게 1 아래로 유지가 되더라도 1 이상으로 회복을 보여주면서 결국 또 신고가 패턴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자, 지금 중요한 건 SOPR이 1 아래에서 오랫동안 머무는 경우, 뭐 이런 구간이죠. 자, 이런 구간에서는 상승 탄력도가 좀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상승장 이후에 조정장도 아니고 횡보장 이후에 또 박스를 낮추면서 이런 횡보장이었기 때문에 1 아래에서 머무르는 경우가 상당히 좀 길게 이어질 수가 있는데 지금은 다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와 동일한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MVRV 지표가 근데 아직 과열 구간에 위치해 있지 않고 있죠. 그래서 강세장 이후의 조정은 SOPR이 1 위로 빠르게 복귀하는지, 그래서 지금 아까 강조드렸듯이 1 이상으로 회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신호다. 제가 괜히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반대로 하락장은 이렇죠.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없기는 하지만 MVRV 지표가 중립을 깨고 이 저평가 구간에 위치했을 때 그때가 정말 하락장이에요. 빅숏이 나온다면 이게 60K 그리고 50K 이 정도까지는 나와줘야 저평가 구간에 위치해 있을 텐데 지금 시점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0%에 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락장이 아니라 강세장 이후에 건강한 조정을 보여주면서 지금 올라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이런 MVRV 지표 이런 것들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게 앞으로의 흐름이겠죠. 자, 그래서 이 앞으로의 흐름을 봤을 때 이 SOPR이 1 이상으로 안착되는 시나리오가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자, MVRV 지표가 지금은 중립에서 계속돼서 유지가 되고 있죠. 이게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주면서 현재 시점에서는 21.49 이 정도 유지되고 있는데 이게 대략적으로 24에서 26 정도 30까지 올라오면 결국에 100K까지는 갈 거거든요. 그러면서 강세장 이후에 중간에 또 조정을 보여줬다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물론 이게 과열 구간에 위치한다면 단기적인 흐름이 되든 뭐 중기적인 흐름이 되든 한번 밀렸다가 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MVRV 지표가 상방을 돌파하면서 26 정도 이 정도 수치만 뚫어준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강세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고점을 다시 한번 높이로 갈 가능성이 좀 높겠죠. 이때 고점을 형성했을 때가 32였으니까 뭐 이때까지 뭐 32 정도에서 뭐 이게 과열 구간이 온다면 36 정도니까 36 정도까지 뭐 어느 정도 좀 끌고 가셔도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런데 현재 흐름을 봤을 때는 두 번째 시나리오가 뭐 첫 번째 시나리오는 대략적으로 60에서 70%의 확률, 뭐 두 번째 시나리오는 20% 정도의 확률이고 세 번째 시나리오가 10% 미만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중간에 시나리오가 바뀌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두 번째 시나리오는 시간 조정형 횡보라는 거죠. 이 SOPR이 지금은 1 근처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죠. Z스코어는 지금 올라서지도 못하고 그냥 횡보를 유지하고 있죠. 이게 또다시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유지가 되면서 가격 등락은 박스권을 살짝 올리면서 뭐 90에서 94K 이 안에서 머물면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머무를 수는 있지만 그럴 가능성이 좀 적기는 합니다. 자, 이게 올라타면서 또다시 바로 올라간다? 그것은 시간적인 과열 상태에 좀 머무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과열 상태를 좀 멈추기 위해선 한 차례 좀 횡보를 길게 보여주고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 기간이 제가 뭐 한 달에서 두 달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봤을 때는 뭐 좀 최대치로 봐도 1주에서 2주 정도. 그래서 이게 정말 현실화가 되면서 횡보를 보여준다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온체인상으로는 가장 자주 나타나는 패턴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근데 시나리오 세 번째. 이게 확률적으로는 좀 상당히 낮기는 한데 이게 SOPR이 다시 1 아래로 밀리고 반등마다 손절이 좀 증가하면서 MVRV 지표가 조금씩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MVRV 지표가 이때 최저점을 찍었을 때 17 정도까지 내려갔거든요. 지금하고 큰 차이는 없죠. 큰 차이는 없다 보니까 이게 뭐 20 미만으로 내려간다면 뭐 18이나 17 이 언저리까지 내려간 다음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게 가격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지표값도 같이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17에서 18이면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락장이 좀 발생하는데 SOPR도 1 아래로 떨어진다? 그러면 MVRV 지표 17 또는 18 이 기준을 삼고 SOPR이 다시 1 위로 올라설 때 한 번 정도 반등이 나올 때 그때 또 중장기적으로 모아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 지표들을 토대로 봤을 때 무조건 비트코인이 올라갈 거야. 그게 아니죠. 뭐 MVRV 지표가 어떤 시나리오를 가질 때 그리고 SOPR이 어떤 흐름을 보여줄 때 그 내용에 대한 걸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정말 이렇게 움직인다면 타점을 잡고 좀 길게 끌고 가셔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시장은 과열은 해소가 된 건 맞습니다. 뭐 상승장 이후에 가격 급락도 보여줬고 횡보를 보여주면서 손절 물량도 나와줬기 때문에 근데 아직 붕괴는 아니라는 거죠. 붕괴가 나오려면 이 저평가 구간까지 대략적으로 60에서 65K 이 정도까지는 빠져야 정말 시장이 붕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사람들이 추격 매수도 안 하고 그냥 패닉셀도 안 하고 뭐 올라가면 내가 그때 따라붙자, 내려가면 그때 손절하자, 아니면 내려가면 그때 매수하자 이런 생각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런 흐름에 맞춰서만 잘 대응하셔도 나쁘지는 않겠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정말 중장기적인 그 모멘텀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이런 생각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뭐 장기적인 그 시나리오를 잡더라도 여러분들께 중요한 건 단기적인 타점이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기적인 타점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그 관점이 아직 유효하기 때문에 그 관점들을 토대로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타점이 오더라도 실시간으로 잡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보니까 이 타점들을 스터디룸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자, 항상 보시면 제가 타점들을 좀 잡아드리고 있죠. 물론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그 시나리오 안에서 움직였을 때 드리는 타점도 있고 아니면 이 보조지표를 통해서도 타점을 잡아드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이 보조지표가 참 유용한 게 신호가 나오기 전에 딱 보이시죠?
이 초록색 선으로 깃발 신호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신호가 나오죠. 물론 바이만 뜨는 게 아니라 셀만 또 나올 때도 있는데 셀이 나오게 되면 하락세겠죠. 그래서 바이가 나오게 되면 위에는 익절선, 아래는 손절선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셀이 나오게 되면 반대로 나오겠죠. 위에는 손절선, 아래는 익절선. 요즘에 시장이 저도 롱만 가리키고 있다 보니까 신호도 좀 바이만 나오는 것 같아요. 게다가 익절선에 딱 도달하게 되면 타겟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선이 딱 사라지게 되죠. 자, 그만큼 차트를 보면서 매매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유용한 도구가 될 거다. 저는 자신하거든요. 근데 이게 차트를 내가 24시간 내내 볼 수 있다면 깃발 신호가 나오고 나서 내가 조금 있으면 신호가 나오겠구나 하고 보셔도 되거든요. 근데 차트를 24시간 내내 게다가 신호가 나오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 타점들을 이렇게 스터디룸에서 공유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타점들이 무조건 수익이 난다. 그렇게 볼 수는 없겠죠. 하지만 요즘 승률도 괜찮고 타점도 괜찮고 수익도 꽤나 잘 잡히는 것 같다 보니까 구독자분들의 만족감이 크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보조지표를 또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보조지표를 공유받는 방법과 스터디룸 입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을 보시면 링크가 하나 보이실 거거든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해당 폼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자, 해당 폼을 보시게 되면 일단 제 이름, 이무역 전문가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스터디룸은 이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신청을 딱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업비트하고 빗썸에서도 제가 알트코인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요즘 알트코인 추세가 좋지가 않다 보니까 추세가 좋아지면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런 코인들도 제가 스터디룸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스터디룸을 입장하신다면 모든 걸 받아보실 수도 있고 자, 문자 메시지로도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걸 체크하시면 돼요. 자, 이거 체크하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깃발 신호가 나오는 그 보조지표와 함께 바이 신호나 셀 신호가 딱 나오면서 바이 신호가 나왔을 때는 위에가 익절가, 아래는 손절가가 나오는 그 보조지표를 공유를 드릴 겁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면서 계속해서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면 이 보조지표를 통해서 그 내용에 맞춰서 잘 대응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차트를 24시간 내내 게다가 직장인 분들이시라면 깃발 신호가 나오든지 간에 바이 신호가 나오든지 간에 셀 신호가 나오든지 간에 매매를 좀 하기가 어려우시다 보니까 이 타점들도 모두 스터디룸에서 공유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런데 제가 이 스터디룸을 그냥 공개방으로 누구나 들어오실 수 있게 좀 만들어 보니까 광고쟁이들 그리고 구걸하는 사람들까지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관리가 너무 안 돼가지고 지금은 정말 공부하고 싶고 정말 수익이 간절하신 그 구독자분들로 한해서만 입장을 좀 받으려다 보니까 이렇게 구글 폼을 통해서 신청을 좀 받고 있는 거예요. 단기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제가 스터디룸 그리고 보조지표 이것을 통한 매매 같은 경우에는 좀 크게 수익을 내려고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좀 매매를 좀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단기방도 좀 만들어 놨으니까 단기방도 좀 입장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 편하시겠죠. 자, 그래서 단기방 같은 경우에는 기타를 클릭하시고 단기방 이렇게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 중복 체크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내용에 맞춰서 딱 눌러주시고 양식에 맞게 내용을 작성하신 다음에 제출만 하시면 끝이라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언제든지 제출해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관점을 한번 요약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지금 근거 없이 롱을 외치는 게 절대 아니죠. 이런 추세선을 보면서 올라설만치 올라오면 저점이다, 고점이다, 이런 건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제가 추세선만 보는 게 아니라 데이터들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게다가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추세선이기 때문에 추세선을 넘고 나선 한번 밀렸다가 갈 수 있구나. 이런 건 단기적인 그런 시나리오다 보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장기적인 그 시나리오도 추세선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제가 영상을 통해서 이런 것들 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까 좋아요 눌러주셨던 분들 좋아요 유지해 주시고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